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6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그러니까 9월 29일이었죠. 그때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한중에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복심이라고 하는 정진상, 지금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씨의 신복으로서 성남토지개발공사의 팀장을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도 통화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그거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죠, YTN 라디오에 나와서 원희룡 전 지사가, 자, 정진상, 정민용 외에 제3인물이 있느냐,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원 전 지사가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하고 나서 문을 안 열어주고 20분 동안 버티는 과정에서 통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 통화인물이 누군지 밝혀지면 파장이 클 만한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고 이 후보는 아마 후보직을 내려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주장하는 이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제보자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하고도 굉장히 잘 아는 복심, 그 다음에 유동규 씨도 설득할 만한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정진상이라는 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데, 이제 원희룡 전 지사는 그 또 한 사람이 정민용 씨. 정민용 씨는 이재명 후보하고 복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 유동규 씨의 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민용 씨는 아닐 거고. 자, 그렇다면 누가 정말 있느냐, 그 사람이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놔야 할 정도냐,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우선 떠오르는 사람,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있다가 경기도로 데려간 사람 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정진상, 유동규, 김용 뭐 이런 사람 정도인데, 김용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김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김용은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뭐 정확하지가 않지만 여하튼 제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제 제기만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원희룡 전 지사가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 제보라는 거는 뭐 늘 정확한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되죠. 물론 원 전 지사는 그 제보가 맞다 이렇게 믿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근데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정말 원 전 지사가 얘기한 게 맞다면 옆에 어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랑 통화했을 때 어차피 압수수색 팀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압수수색 팀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 조금 의문이 제기되긴 합니다. 그리고 원 전 지사가 제보자 라고는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안 밝히는 거로 봐서는, 저는 이 방면에 제일 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원희룡 전 지사가 사실은 이 제3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저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모르지만 정치 공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안다, 왜 실토해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정진상, 유동규하고 통화할 만한 사람이 김용 뭐 이렇게 빼면 누가 있을까?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원래 없는 거를 좀 압박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보이고, 저희 같은 기자들 눈에는. 두 번째는 이 제보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통화했다고 원희룡 전 지사는 알고 있는데 그 제보가 잘못됐을 가능성. 왜냐면 유동규 씨가 그 오피스텔 안에 있었을 때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압수수색 팀이 나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통화했다는 걸 아는 제보자가 과연 있었을까? 거기에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이 가능성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을,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을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누구냐?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아마 맞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 김혜경 씨와 통화를 했다, 이런 제보가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기인 시의원에 따르면 이재명의 염증을 느낀 성남의 전직 민주당원들이 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혜경과 유동규 와이프가 같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고도 하고, 김혜경이 유동규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재명과 직접 통화하기보다 김 씨와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나 저러나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우선 이 주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느냐, 이건 이기인 성남시의원 자기의 뭐 개인적인 뭐 관측인지 제보인지 뭐 그게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가능성은 있겠다. 가능성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주장했던 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만약에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유동규 씨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다? 물론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한 것도 분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한 것에 버금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김혜경 씨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욱더 이재명 후보하고 밀접한, 뭐 이재명 후보가 통화한 거나 별로 다름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후보를 내려놔야 할 사항인가까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리해서 통화한 것 아니냐.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순서가 정진상 통화하고 나서 김혜경과 통화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설득에 실패하니까 보다 강력한 처방으로 부인을 내세워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우선 김혜경 씨와 통화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박찬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인해 볼 가치도 없다. 멀쩡한 이 후보 아들을 화천대유에 근무한다고 한 것도 그쪽에서 했던 말이었잖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근무한다는 그런 것이 오보로 판명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 볼 가치도 없다. 이거 좀 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묘한 발언이냐? 이게 왜 확인해 볼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확인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찬대 대변인이. 그게 오히려 더 수상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걸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든가, 뭐 있으면 얘기 못 할 거고, 없다면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확인해 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마치 확인을 안 해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그날 제3의 인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공개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원희룡 전 지사 말대로 후보직을 내려놔야 할 정도의 정말 중요한 인물인가? 그거는 그 인물 자체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아마도 대화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현재 나와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은 검찰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그 결과를 경찰로부터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렌식 결과는 경찰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건 사실 뭐 누구랑 통화했느냐 여부는 굳이 포렌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전화 통화 기록만 뽑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는지 어땠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과연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누구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그리고 그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외에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야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부분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공개한다고 해서 제보자가 드러날 가능성 저희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도 자, 이게 순전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 제3인물 유동규 씨와 통화한 제3인물 있느냐, 있다면 누구일까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마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딱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검찰도 거기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꼬리가 연결됐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